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7일 월요일 저녁 7시 8분입니다. 내일 저녁에도 영상이나 글 한 편 올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과 한국 증시 마감 살펴볼게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은 이렇게 됐습니다. 나스닥 2.6% 올랐습니다. S&P는 2.1% 올랐고요. 좀 제법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요즘 시장이 변동성이 큽니다.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면은 사실 이 정도는 그냥 조금 움직인 겁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조금 움직였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큰 의미는 있습니다. 큰 의미. 차트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보고 계신데 이 한동안 여기서부터 해서 조정이 쭉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승 추세 중 조정. 이 조정이 단기 바닥을 못 찾고 있었어요. 여기서 한번 단기 바닥을 만들 수 있었는데 여기서 무너지면서 이 밑에까지 한 번 더 빠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 바닥을 어디서 찾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5일선으로 올라와 주면서 단기 바닥을 일단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거 양봉 하나만 갖고는 좀 안심하기 이릅니다. 바닥이 나왔다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을 한 2거래일 정도는 올라와 주면은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 상승은 좀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단기 바닥 가능성을 많이 높였기 때문에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여기서 이렇게 좁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잘 안 빠졌죠. 저점을 잘 낮추지 않고 있죠. 이렇게 횡보하는 가운데 여기서 상승을 하면서 5일선을 올라탄 거기 때문에 단기 바닥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밤까지 근데 확인은 해봐야 된다. 오늘 밤에도 5일선 위에 이렇게 안착을 해주면은 뭐 조금 하락 마감하더라도 5일선 위에 안착을 해주면은 단기 바닥 나온 걸로 좀 확신을 해도 좀 가능성 높게 단기 바닥 가능성을 높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 바닥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상승 마감함으로써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 대장으로 한동안 이제 세계 증시를 끌고 왔는데 대장의 지위에선 좀 이탈할 수 있습니다. 뭐 벌써 이탈을 했다라고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요즘에 독일 증시, 유럽 증시가 특히 강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미국 증시 흐름, 한국 증시보다 요즘 안 좋죠? 코스피보다도 약한 게 나스닥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어쨌든 이 미국 증시는 이 오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닌데 상승이 많이 둔화가 돼가지고요. 지금 상황에선 자칫 잘못하면은 그 추세적인 하락으로 전환도 될 가능성은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물론 아직까지는 정석적인 대응은요. 상승 추세 중에 오래간만에 한번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인데 이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가 반등을 한다라고 해도 여기 있는 전고점을 쉽게 넘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하긴 해야 된다고요.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둔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그런 매력은 당분간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당분간은요. 어쨌든 근데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고 단기 바닥이 나올 가능성, 여기서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 번쯤 요렇게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자리고 지난번처럼 이제 이런 그림으로 되느냐,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일단 잘 지켜봐야 될 겁니다. 고점의 높이가 어떠냐, 다음번에 또 빠졌을 때 저점의 높이가 어떠냐 이런 거를 좀 잘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 중장기적인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서 조금 좀 불안해 보이긴 하나 지금은 일단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이고 조금은 더 미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다음번에 미국 증시가 이번에 반등을 했을 때 고점의 높이 이런 걸 유심히 보자고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 증시의 중장기적인 흐름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일단 어떤 이 채권의 시대가 아직 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요즘 채권의 성과가 30년 선물 보고 계신데요. 지금 여기는 이런 성과가 좋긴 좋았어요. 최근에 좋긴 좋았는데 보시다시피 오랜 하락 추세로 인해서 오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막 끝나고 이제 금리 인하로 막 전환됐죠. 채권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세 상승을 하는 그런 때는 아니란 말입니다. 채권의 시대가 오면 주식이 좀 매력이 좀 떨어지면서 추세적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은 그런 때는 아니죠. 예, 채권은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바닥이 어디냐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게 더 아래쪽으로 더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뭐 고민하는 게 일단 맞긴 맞는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요즘에 뭐 트럼프가 뭐 낮은 금리를 원하고 뭐 이런저런 정책들을 펴고 있어서 뭐 당장 뭐 금리가 크게 오르거나 그런 걸 고민할 때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큰 추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몇 년치를 이렇게 큰 추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지금 채권의 힘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나마 최근 1, 2년간 채권의 힘이 다소 강해지긴 했습니다. 그죠?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강력한 매수세,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의 시대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조금 더 주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야기가 좀 옆으로 잠깐 샜는데 이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죠. 그죠? 시작부터 끝까지 매우 강했고요. 전 종목이 다 오르고 그랬습니다. 전 종목 전업종이 다 올랐죠. 전부 다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세계 증시 흐름도 이에 맞춰서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증시가 기술적으로 중요한 날이었다고요. 그죠? 지난 금요일 날. 중요한 날에 상승 마감을 하면서 어떤 단서를 던져준 거예요. 단서를. 세계 증시에 단서를 던져줬습니다. 이제 단기바닥, 이제 조정 그만하고 단기바닥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단서를 던져주니까 지금 현재 유럽 증시도 매우 강하고, 그죠?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중요했고, 이번 주는 FOMC 회의 있죠? 수요일인가 목요일 밤인가 그렇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쨌든 오늘 당장은 아니고요. FOMC 좀 주목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이제 슬슬 시작됩니다. 실적 발표가 이제 슬슬 시작되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엔비디아가 무슨 뭐 컨퍼런스 같은 거 하나 하고 있죠. GTC. 오늘 밤부터 아마 시작일 겁니다. 그거 기대감이 조금 깔려 있어요. 하여튼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앞두고 지금 일단은 이 지난 금요일 날 그런 것들을 앞두고 5일선 위로 올라타고 어느 정도 단기바닥 확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점은 일단 긍정적인 점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번 주에 있는 그러한 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단기바닥은 일단 확인됐다는 가정하에, 아직 확인은 더 필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확인됐다는 가정하에 그런 이벤트들은 저는 증시 반등을 좀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파급력이 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벤트로 인해서 뭐 여기까지 올라올지 뭐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방식으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모습이 나왔으니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걸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 정도면 단기바닥에 일단 나왔다라고 가정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이 미국 증시의 모습은 사실 그래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고 급하게 빠졌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저가 메리트가 있어서 이 V자형 반등 같은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V자형 반등이 아니고 여기서 몇 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죠. 그죠? 그러다 마지못해서 지금 5일선 위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그만큼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매력이 좀 떨어졌구나라고 다들 좀 이 미국 주식에 대한 관점이 좀 안 좋아진 거죠. 미국 주식에 대한 온도가, 그런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게 된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에 좀 변화가 생길지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FOMC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주식이 좀 더 급하게 이렇게 또다시 탄력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 지금 상황에서 그건 좀 아쉽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심리 지표가 극심한 공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여기서도 어떤 급격한 매수세가 이렇게 잘 안 들어오는 걸 보면은 이런 점은 분명히 시장의 힘이 어느 정도 좀 빠졌음을 대략적으로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다시 위험자산 선호를 이렇게 다시 주식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불러일으킬지, 그런 부분, 탄력의 기울기가 이 상승의 기울기, 이 앞으로 이 반등의 탄력이 어떨지 그런 거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강하게 튀어오르는지 약하게 튀어오르는지 이제 그런 걸 좀 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바닥 나왔다는 가정은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좀 더 보자면요. 이 미국 증시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ETF죠. 지난 금요일이 중요했던 게 이 56자리에 대한 저항 테스트가 있는 날이었고 5일선에 대한 테스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급격하게 5일선을 저항으로 인식하고 급격하게 장대 음봉으로 밀렸죠. 그죠?
일단 당장 변동성 지수가 대폭등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변동성 지수가 저항을 확인한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시장의 변동성이 당장은 일단 급격하게 더 확대되지는 않겠다. 일단은 변동성 지수도 일단 좀 내려오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시장의 단기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지금 이 변동성 지수 ETF 이거 보시면은 56자리를 넘어가려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4거래일, 5거래일 가까이 테스트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5일선을 한 번 깨고 한 번 회복했다가 다시 한 번 더 깼습니다. 두 번째 깬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정도면은 좀 일단은 당분간 여기를 못 넘는, 당분간 넘기 어렵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렇게 얘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가 좀 내려오면 시장은 안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내용들을 좀 봤고요. 엔비디아도 뭐 보시다시피 뭐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어떤 그런 V자형 반등에 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게 올라가면은 반도체 섹터도 일단 반등을 할 겁니다. 반도체 섹터 움직임을 보시면 이런 건 V자형 반등이라고 V자형 반등의 일단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반도체 지수 ETF 보고 계신데 어딘가를 잘 넘지 못하고 있다가 그죠? 어딘가를 잘 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자리를 갭상승으로 넘어가면서 시작을 했고 안착을 했단 말이에요. 강한 매수세가 등장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V자형 반등을 기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 중장기적인 추세가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고 중요한 지지선을 깨고 그리고 그 이평선들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제 꺾이고 있기 때문에 배열이 어떻게 되죠? 역배열이죠, 그죠? 241선, 뭐 121선, 61선, 21선. 단기적인 어떤 중기 장기적인 이평선들이 역배열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좋게 보는 게 맞겠죠, 그죠? 미국 반도체 섹터는 힘이 빠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긴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근데 엔비디아 GTC 그거로 인해서 일단 V자형 반등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 증시에서 보셔야 될 건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중장기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 밤에 지금 흐름들 보시면 일단은 요런 식으로 일단 요런 식으로 저점이 계속해서 일단 높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채권은 약간 혼조한 그런 구간이죠. 위쪽에 여기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 여기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죠. 이 저항 자리를 지금 못 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무거운 저항인데, 하여튼 그렇다라고 해서 저항에 밀렸는데 아래쪽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일단은 지금 좀 채권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 중장기적으로도 좀 혼란스러운 그런 구간이고요. 그냥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식 시장이 약간 단기 바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채권이 갑자기 이렇게 막 급등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일단 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채권과 주식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 말씀드렸죠. 이런저런 내용들 좀 다 봤고요. 구리라든가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원자재들, 위험자산들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 좋습니다. 이런 거에는 달러 약세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유로화죠.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이겁니다. 금값, 국제유가, 구리 다 같이 잘 올라가고 있다. 전반적인 내용도 좀 확인을 했고요. 한국 증시 내용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를 보시자면요. 일단은 웬만한 중요한 자리들은 일단은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긍정적이라 말씀드렸죠. 이번에 바닥 확인이 잘 됐다고요. 든든하게 신뢰도가 높게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저점이 찔끔찔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머리 위쪽에 어딘가 저항이 있죠. 이 저항을 제대로 넘어서면 본격적으로 더 강한 어떤 그런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한국 증시 바닥은 잘 확인했고 더 이상 빠질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강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빨간색 선이 중요한데 잘 안착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저점이 여기서 이렇게 높아지다가 여기서 이렇게 높아지다가 이번에 이렇게 요 기울기로 일단 올라가기로 코스닥은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단기 바닥이 여기였구나, 좀 뒤늦게 후행적으로 좀 확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 잘 올라가고 있다. 바닥 확인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승은 삼성전자가 좀 주도를 했죠.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 뭐 GTC 뭐 그런 기대감 등등으로 해서 오늘 5% 가까이 올랐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코스피에서 다른 종목들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겁니다. 시가총액이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움직여버리면 다른 종목들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어디? 여기. 제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그 선을 그어놨죠. 그죠? 여기 저항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만 이 박스권 구간에서도 저점을 어쨌든 꾸준히 뭐 높이고는 있습니다. 뭐 완전히 꾸준히 높이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좀 저점을 높이고는 있어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추세 전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 이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잘 보셔야 될 게 삼성전자는 지금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어요. 그죠? 88,000원부터 5만원을 잠깐 깼었는데 반등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여기서 이 바닥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이라서 정말 좋은 종목이었으면 5만원 붕괴시켜서 49,900원 찍고 나서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올라왔겠죠. 이렇게 어떤 의미 있는 상승 파동을, 반등 파동을 보여줬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 이렇게 반도체가 좀 강했고요. 반도체가 강한 덕분으로 뭐 코스닥에 있는 그런 반도체 종목들도 조그만한 반도체 종목들도 조금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이제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합니다. 네. 대형 제약바이오가 지금 어쨌든 가장 강합니다. 코스닥에서요. 지금 하여튼 어떤 업종이 골고루 강한 거는 뭐 요거 어떤 업종이 눈에 띄게 강한 건 뭐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인 것 같아요. 하여튼 시가총액 1등 종목 알테오젠 같은 게 12% 상승하면서 아무튼 코스닥 시장 지수를 통째로 통째로 들어 올렸죠. 그죠? 2차 전지는 계속해서 뭐 약합니다. 에코프로 BM이나 뭐 삼성 SDI나 2차 전지 쪽은 좀 부진하다. 2차 전지가 좀 부진하더라도 오늘 대형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삼성전자 급등의 영향으로 코스닥에 있는 조그만한 반도체 회사들도 좀 오늘 올랐죠. 그런 게 오르다 보니까 코스닥 자체는 긍정적이었다. 한국 증시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재밌는 게 하여튼 한동안 한국 주식 안 좋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미국 주식 좋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다 몰려가서 그런가 요즘은 어쨌든 한국이 더 세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물론 한국이 강하다라는 게 이제 단기적으로 더 미국보다 강하다라는 거고요. 이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건강을 보면 당연히 미국이 더 세죠. 그렇지만 이 단기적인 최근의 움직임이 한국 증시가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이 몇 가지만 좀 체크하자면요. 뭐 지금 보시는 거는 독일 증시입니다. 그죠? 뭐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 요렇게 기간 조정 진행 중이니까 굉장히 강한 모습인 거고요. 중국 증시도 요즘 좋습니다. 그죠? 중국 증시도 답답한 구간에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매우 답답한 구간에 있습니다만은 찔찔찔찔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본 증시가 요즘에 엔화 강세 이런 것 때문에 좀 약했는데 보시다시피 요렇게 단기바닥 만들면서 미국 증시가 단기바닥 만드니까 요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계 증시, 주로 일본과 미국 증시가 이렇게 고점이 이번에 이렇게 낮아지면서 조정이 좀 깊어졌는데 다들 어느 정도 일단 조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것도 그렇죠. 비트코인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이 미국 증시 조정과 함께 다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서야 다시 한번 이 바닥을 좀 확인하려는 모습이긴 한데 비트코인은 좀 약합니다. 그죠? 비트코인은 어딘가가 좀 약해요. 여기가 저항인데 지금 이 자리가 저항인데 일단 여기를 돌파 한 장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바닥 가능성 정도 높게 볼 수 있겠죠? 단기바닥 만들긴 했는데 여길 넘어가지 못하면 또 왕창 많이 빠집니다. 이 자리 지금 중요한 자리겠죠. 여기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여기서 이렇게 버텼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